저는 흰머리가 올라올 때마다 약국부터 뛰어가 독한 염색약을 고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오래 하다 보니 일반적인 방식과 전문가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년간 두피와 모발 노화를 연구해 온 박사 박선영입니다. 많은 분들은 흰머리가 보이면 강한 염색약을 먼저 찾으세요. 하지만 저 같은 연구자는 두피를 먼저 살리고 그 다음 색을 입히는 방식을 택합니다. 저는 분말 염색제도 아주 조금만 쓰고요. 대신 로즈마리 진액과 커피, 계란 노른자, 피마자유를 먼저 올려 두피를 보호하는 습관을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색은 충분히 나오면서도 머리숱의 미래가 달라지거든요. 염색약은 강할수록 빠르게 가려주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두피는 점점 얇아지고 붉어지고 따가워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수리가 비어 보이기 시작하고요. 염색을 반복할수록 모근 주변의 혈류가 막히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결국 탈모로 이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자연 재료를 활용해 두피를 먼저 코팅하고 염색에 들어가면 색은 자연스럽게 나오면서도 두피 건강은 오히려 좋아집니다. 로즈마리는 두피 혈류를 돕고요. 커피는 갈색 색소를 만들어주고 노른자는 모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고 피마자유는 자극을 차단해줍니다. 이 네 가지만 조합해도 일반 염색약 못지않은 결과가 나오면서 머리숱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40년 동안 연구하면서 직접 실천해 왔고요. 제 주변 분들도 하나둘 따라 하시면서 두피 트러블이 줄고 머릿결이 살아나는 걸 확인했습니다. 강한 염색약은 당장은 편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두피를 망가뜨립니다. 두피 장벽이 약해지면 염색 성분이 깊게 침투하고 염증 반응이 생기고 모근이 손상되면서 탈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자연 재료로 두피를 보호하면서 염색하면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염색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 전 제 지인인 72세 큰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정수리가 어느 날 갑자기 홍하고 비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흰머리가 너무 보여서 일주일 간격으로 염색을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두피가 붉게 달아오르고 따갑기 시작하더래요. 거울을 보니 머리숱이 확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고 염색을 해도 며칠 지나면 색이 빠져서 결국 다시 또 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누님께 우선 염색약을 잠시 내려놓고 로즈마리 물을 먼저 바르는 습관부터 들이자고 말씀드렸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누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로즈마리 물로 뭐가 달라지겠냐는 거였죠.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샴푸 로즈마리 물을 아침 저녁으로 정수리에 뿌리고요. 커피와 계란 노른자를 섞은 팩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볍게 올렸더니 붉던 정수리가 잦아들고 머릿결이 덜 거칠어진 겁니다. 흰머리는 조금 덜 보이고 머리숱이 눌리지 않고 살아 보인다며 웃음을 되찾으시더라고요.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염색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두피와 흰머리를 바꾸는 핵심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흰머리 가리기보다 두피를 먼저 살리는 것이 염색 유지 기간과 머리숱 회복에 결정적입니다. 국내 연구기관 자료에서도 두피 장벽이 약할수록 염색 성분 흡수가 불규칙해져 색 지속력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보고됐어요. 두피 장벽이 건강하면 염색 성분이 고르게 흡수되고 색도 오래 유지되는데 장벽이 약하면 성분이 불균등하게 스며들어서 어떤 부분은 진하게, 어떤 부분은 연하게 나오고 빨리 빠져버립니다. 68세 김영철님은 염색할 때마다 두피가 따갑다며 고통스러워했는데요. 로즈마리 진액을 먼저 바르는 습관을 들이고 나서 자극이 크게 줄었습니다. 샴푸 후 두피에 로즈마리 물을 충분히 뿌린 뒤 완전히 마르게 한 후 염색에 들어가는 거예요. 젖은 두피에 바로 염색제를 올리면 자극이 강해질 수 있거든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염색 성분이 더 깊게 침투하면서 두피를 자극하고 따갑고 붉어지는 증상이 심해집니다.
여러분은 염색 전에 두피를 보호하는 단계가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샴푸하고 바로 염색제를 올리시는데요. 그 사이에 두피 보호 단계를 하나만 추가해도 염색 스트레스가 확 줄어듭니다. 강한 염색제는 색은 빠르게 나오지만 두피 장벽을 약하게 해서 장기적으로 머리숱 감소 위험을 높입니다. 유럽 모발 연구 자료에 따르면 고농도 화학 성분은 모근 주변의 미세 혈류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있어요. 모근의 혈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머리카락이 영향을 받지 못해 가늘어지고 약해지고 결국 빠지게 됩니다. 74세 이명자님은 분말 염색제를 반만 사용하던 시절보다 10분의 1로 줄이자 두피 붉음증이 눈에 띄게 완화됐습니다. 커피 가루를 기본 색소 기반으로 사용하고 분말 염색제는 최소량만 섞는 거죠. 커피 가루 밥숟가락 3스푼의 분말 염색제는 티스푼 반 스푼 정도만 넣어도 충분히 색이 나옵니다. 커피만 사용하면 쉽게 빠지기 때문에 색 고정에는 반드시 소량 염색제가 필요하지만 과하게 넣을 필요는 없어요. 혹시 색 빠짐 때문에 염색을 자주 반복하고 계신가요? 색이 빨리 빠지는 이유는 염색제가 적어서가 아니라 두피 장벽이 약해서입니다. 두피가 건강하면 적은 양으로도 색이 오래 유지됩니다. 노른자 속 레시틴은 모발 큐티클을 안정시키고 염색 중 자극을 줄여줍니다. 국내 식품영양연구에서는 나낭 레시틴이 단백질 결합을 강화해 머릿결 개선 효과가 있다고 발표되었어요. 모발 큐티클이 열리면 염색 성분이 들어가기는 쉽지만 빠지기도 쉽고 머릿결도 거칠어집니다. 노른자의 레시틴은 큐티클을 부드럽게 코팅해서 염색 성분은 들어가되 빠지는 것은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70세 장은호님은 염색만 하면 머리끝이 갈라졌지만 노른자 팩을 병행한 뒤에는 부드럽게 정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노른자 3개를 미지근한 혼합물에 넣고 2분간 강하게 저어서 크림 상태로 만드는 게 포인트예요. 뜨거운 상태에 넣으면 노른자가 익어 효과가 사라지거든요. 꼭 미지근한 상태에서 섞어야 레시틴 성분이 살아있습니다. 염색 후 머릿결이 푸석해지는 경험 있으셨나요? 그건 큐티클이 손상됐다는 신호입니다. 노른자를 섞어서 염색하면 큐티클 손상을 막으면서 부드러운 머릿결을 유지할 수 있어요. 피마자유는 두피를 두껍게 코팅해 독한 성분 침투를 차단합니다. 해외 천연오일 분석 자료에서 피마자유의 리시놀산이 자극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어요. 리시놀산은 피부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해서 외부 자극이 깊게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69세 최도연님은 피마자유를 섞은 뒤 염색할 때마다 느끼던 따가움이 거의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밥숟가락 1스푼만 섞어 크림 안에 고르게 확산시키면 됩니다. 직접 두피에 단독으로 바르면 끈적임이 심해 머리 뽑힘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피마자유는 점성이 아주 강해서 단독으로 쓰면 머리카락끼리 엉켜서 빗질할 때 머리카락이 뽑힐 수 있습니다. 반드시 크림에 섞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염색 중 따가움 때문에 중간에 멈춰본 적 있으신가요? 두피가 약하신 분들은 염색 중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따갑다고 하시는데요. 피마자유를 섞으면 그런 증상이 확 줄어듭니다. 로즈마리는 두피 혈류를 돕고 색소가 오래 유지되도록 환경을 개선해 줍니다. 국내 허브 연구 자료에서 로즈마린산이 두피 산화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내용이 확인됐어요. 두피에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면 염증이 생기고 모근이 약해지고 색소 유지력도 떨어집니다. 로즈마리는 항산화 작용으로 두피를 깨끗하게 유지해서 염색 색소가 오래 붙어 있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75세 강미란님은 염색 후 2주면 색이 빠지던 분이었는데 로즈마리 물을 아침 저녁으로 뿌린 뒤 4주까지도 색이 유지됐습니다. 끓인 물에 로즈마리 줄기를 충분히 넣고 약한 불에서 15분간 달여 진액을 만드는 거예요. 뚜껑을 열고 끓이면 휘발성 성분이 사라져 효과가 약해지니까 꼭 뚜껑을 닫고 달여야 합니다. 물 500ml에 로즈마리 줄기 한 줌 정도 넣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달이면 진한 갈색 진액이 나옵니다. 염색색이 너무 빨리 빠져 고민이셨던 적 있으신가요? 색이 빨리 빠지는 건 두피 환경이 나빠서입니다. 로즈마리 진액으로 두피 환경을 개선하면 색 지속력이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이제 이 비교 전략을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피가 뜨거우면 염색 중 자극이 더 강해지고 색 고정력도 떨어집니다. 찬물로 갑자기 식히면 모근이 오히려 긴장할 수 있으니까요.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온도를 낮춘 뒤 로즈마리 진액을 뿌리는 게 좋습니다. 평소 두피가 자주 뜨겁다는 느낌 있으신가요? 특히 여름철이나 스트레스 받을 때 두피 온도가 올라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염색하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두피를 가볍게 적셔주고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말린 뒤에 로즈마리 진액을 뿌려주는 습관을 들이시면 염색 스트레스가 확 줄어듭니다. 두피 온도가 높으면 혈관이 확장돼서 염색 성분이 더 깊게 침투하고 그만큼 자극도 강해집니다. 온도를 낮춰주면 혈관이 안정되면서 자극이 줄어들어 두피가 회복할 시간을 주면 흰머리도 덜 거칠어 보이고 색도 더 오래 갑니다. 갑자기 주기를 너무 늘리면 중간 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로즈마리 진액과 노른자 팩을 활용해 염색 간격을 1주에서 2주로, 2주에서 3주로 서서히 늘려보세요. 지금 염색 주기는 어느 정도이신가요? 일주일에 한 번 염색하시는 분들은 두피가 쉴 틈이 없어요. 그러면 두피 장벽이 계속 약해지고 결국 머리숱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중간에 로즈마리 물로 정수리를 관리해 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노른자 팩을 발라주시면 염색 주기를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습니다. 염색 주기가 늘어나면 두피가 회복할 시간을 갖게 되고요. 두피가 건강해지면 색도 더 오래 유지되니까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2주로 늘리는 게 불안하실 수 있지만 로즈마리 물만 꾸준히 뿌려주시면 흰머리가 덜 눈에 띄고 충분히 관리가 됩니다. 커피 가루가 너무 많으면 두피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색을 진하게 하려고 과량을 넣는 것은 금물이에요. 밥숟가락 3스푼을 기준으로 유지하되 색 빠짐이 빠른 분만 4스푼까지 조절하시면 됩니다. 색 진하기 때문에 커피향 조절이 고민되신 적 있으신가요? 커피는 자연 색소지만 과하면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고 적으면 색이 제대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3스푼 정도가 적당하고요. 색이 너무 빨리 빠진다 싶으면 4스푼까지만 늘려보세요. 그 이상은 두피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 가루는 입자가 고와야 두피에 자극이 없고 색도 고르게 나옵니다. 굵은 입자는 두피를 긁을 수 있으니 곱게 간 커피 가루를 사용하세요. 약산성 식초는 열린 모발 큐티클을 다져 색소가 오래 남게 합니다. 농도가 강하면 두피 자극이 생길 수 있으므로 1스푼 이상 넣지 않는 게 중요해요. 미지근한 물에 식초 1스푼을 섞고 마지막 헹굼 대신 사용하시면 됩니다. 식초 린스를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식초는 모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서 색소가 빠져나가는 걸 막아줍니다. 염색 후 마지막 헹굼 단계에서 식초물로 한 번만 헹궈주셔도 색 지속력이 확 달라져요. 식초의 약산성이 큐티클을 조여주는 원리입니다. 큐티클이 열려 있으면 색소가 빠져나가기 쉽지만 식초로 조여주면 색소가 단단히 고정됩니다. 식초 냄새가 걱정되시면 레몬즙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효과는 비슷합니다. 건조한 두피는 염색을 더 아프게 느끼고 탈모도 쉽게 진행됩니다. 오일을 과하게 쓰면 모공이 막힐 수 있으니까요. 아주 소량의 피마자유를 손끝에 묻혀 정수리 주변만 톡톡 두드려 주세요. 염색 후 두피가 잠깐이라도 당겨본 경험 있으셨나요? 두피가 건조하면 염색약이 스며들 때 더 따갑고 염색 후에도 당기는 느낌이 계속됩니다. 피마자유를 아주 조금만 발라주면 두피가 촉촉해지면서 자극이 확 줄어들어요. 손끝에 한 방울만 묻혀서 정수리 중심으로 가볍게 두드리면 됩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기름지고 모공이 막힐 수 있으니 정말 소량만 사용하세요. 염색 전날 밤에 발라두고 다음날 아침에 염색하시면 두피가 보호된 상태에서 염색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샴푸도 두피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강한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샴푸는 두피 장벽을 약하게 만들어서 염색 자극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합니다. 약산성 샴푸나 천연 샴푸를 사용하시면 두피 장벽을 지키면서 염색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요. 샴푸할 때는 손톱으로 긁지 말고 손가락 끝부분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감으세요. 두피에 상처가 생기면 염색할 때 엄청 따갑고 염증도 생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전체를 정리하고 지금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흰머리를 감추는 방식과 두피를 지키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 그동안은 강한 염색약이 빨리 가린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무조건적인 사용에 익숙했어요. 하지만 그 결과 두피는 얇아지고 따갑고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숱까지 줄어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염색약이 강할수록 흰머리는 빨리 가려지지만 두피는 점점 상처를 입습니다. 두피 장벽이 약해지면 염색 성분이 깊게 침투하고요. 모근 주변 혈류가 막히면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지기 시작해요. 일주일마다 염색을 반복하는 분들은 두피가 회복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붉어지고 따갑고 정수리가 비어 보이는 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저는 연구하면서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염색약을 바를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흰머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하시는 분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는데도 방법을 모르셔서 고통받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반대로 오늘 알려드린 방식처럼 염색약 양을 줄이고 커피와 계란 노른자, 피마자유, 로즈마리 진액으로 두피를 보호해주면 색은 자연스럽게 나오면서도 머리숱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커피는 갈색 색소를 만들어주고요. 노른자는 모발 큐티클을 매끄럽게 만들고 피마자유는 자극을 차단하고 로즈마리는 두피 혈류를 살려줍니다. 이 네 가지만 조합해도 일반 염색약 못지않게 색이 나오면서 두피 건강까지 지킬 수 있어요. 잘못 관리하면 두피는 붉어지고 염색이 반복될수록 머리카락이 약해지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흰머리는 덜 보이고 색은 오래가며 머리숱은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게 제가 40년 동안 연구하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이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해 왔고요. 제 주변 분들도 따라 하시면서 두피 트러블이 줄고 머릿결이 살아나는 걸 확인했습니다. 72세 큰누님도 로즈마리 물과 노른자 팩을 병행한 뒤 붉던 정수리가 잦아들고 머리숱이 살아났어요. 2주 만에 두피 붉음증이 줄었고 한 달 만에 머리카락 빠지는 게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68세 김영철 님도 염색 전 로즈마리 진액을 바르는 습관을 들이자 따가움이 확 줄었고요. 74세 이명자 님은 염색제 양을 10분의 1로 줄였더니 두피 붉음증이 완화됐습니다. 70세 장은호 님은 노른자 팩을 병행하자 머리끝이 갈라지는 게 멈췄고요. 69세 최도연 님은 피마자유를 섞으니 염색 중 따가움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75세 강미란 님은 로즈마리 물을 꾸준히 뿌리자 염색색이 2주에서 4주로 2배나 오래 유지됐어요.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염색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염색하기 전에 로즈마리 진액을 두피에 먼저 충분히 뿌려 두피를 보호하는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한 단계만 바꿔도 염색 스트레스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로즈마리 줄기를 끓인 물에 넣고 약한 불에서 15분간 달여서 진액을 만들고요. 염색 전에 두피 전체에 충분히 뿌린 뒤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염색에 들어가세요. 이것만 해도 두피가 보호되면서 염색 중 따가움이 확 줄어듭니다. 물 500ml에 로즈마리 줄기 한 줌을 넣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달이면 진한 갈색 진액이 나와요. 식으면 분무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일주일 안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수리에 뿌려주시면 두피 건강이 좋아지고 흰머리도 덜 눈에 띄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약해지는 눈 건강을 되돌리는 생활 속 비법을 준비해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새로웠는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로즈마리 진액이 신기했다. 커피 염색이 처음이다. 노른자 팩을 당장 해보겠다. 피마자유를 몰랐다.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흰머리 염색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두피 건강을 지키면서 자연스럽게 염색하는 방법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